뭐 막고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권력계 그 실세들은 소위 말하는 그 실세들이 그런 공공성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해온 경우를 우리가 극히 드물게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실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을 권력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권력 이후에도 뭔가를 차지하고 유지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진짜 지금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나 맥락에서 봐서는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권력 이후에는 물러서 주는 것, 거기서 되도록이면 멀리 있는 게 제일 잘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표를 얻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해서 야당 덕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상대방 덕으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요, 자, 이기는 쪽보다 지는 쪽에서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보여준 지금 태도, 그리고 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걸 뭐 우리가 넓게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런데 이게 권력을 가질 때까지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면, 네. 저는 권력을 가진 이후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지난 민주당 5년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정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 선거를 들여다보면, 이번에 윤 당선자가 사실 뭔가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비전을 보여준 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예. 기존에 이 정부에 반대한다, 난 이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거로, 그리고 그래서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어떤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어떤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에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만 하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 측 민주당에도 비슷한 예. 민주당에도 비슷하게 또 받아들여야죠. 이번에 저는 제가 윤 당선 측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측은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이번 선거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들여다보면 5년 만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도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내부에 들어 성찰을 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성찰이 없으면요, 부족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 성찰 과정이 잘 보이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선거가 뭔가 잘못 갔는가에 대해서 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일부 지지자,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비판받을 지점도 있겠지만, 저는 팬덤 정치가 상당히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팬덤 정치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좀 더 넓고 우리 전체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전망과 비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팬덤에 반하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럼 저도 그거는 명백하게 동의하고, 지금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결정적 패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